꽃기호! 자, 핫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관심 받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중구난방 사주팔자 오늘 손님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자, 길게 쓰셨어요. 된다, 꼭 된다. 네. 된다, 꼭 된다. 율동도 하시잖아요. 네. 이거 꽃기호의 정은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오시죠. 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박수. 네,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감사합니다.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좋은데요? 이렇게 박수 그러니까 쳐주시니까.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생각이 났네. 지금 다 조용하고 있었는데 네. 흰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괜찮아요? 네. 네, 많이 바쁘시죠? 예.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스케줄 많이 또 소화하고 오신 모습이셔가지고. 근데 오늘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잘 해주셨나요? 설명은 뭐 못 해드렸는데 그냥 오늘 사주팔자 보는 시간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주팔자. 네, 올해 어떤 네. 운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 들어와서. 상인지 어떻게 될 모습이 되실지 신기가 굉장히 어려 있는 지금. 어머머머, 전문가 다 되셨네요. 그러니까 14명째 하다 그런 보니까 직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맞는 것들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가 대학 시험 때 그 생각나네. 문제가 사주팔자가 나와 있어요. 사주. 사주가 뭐냐? 그걸 못 써서 떨어졌어. 아 진짜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어딜 재수했어요? 떨어지셨어요? 제수했지. 서울대학교. 삼수했지. 아, 그러셨구나. 아, 서울대 삼수만에 들어가신 거예요? 고려대학교. 그거 맞다, 고려대. 삼수했지. 네. 그거 맞췄으면 내가 됐는데. 아, 나 사주팔자니까 그 생각이 나네. 저희가 시작부터 혹시 아픈 기억을 안겨드린 건 아니죠? 아픈 기억을 막 떠올리게 한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아니시죠? 그때는 전공을 뭘 선택하셨는데? 저요? 그때가 철학과 이런 거 아니 처음에는 경제학과. 경제학과.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모르셨잖아요. 그 사주가 있었거든요. 4개.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갈까요? 사주라고 하면 잘 모른다고. 네, 맞아요. 잘 몰라요. 지금 뭐 사주팔자면서 내가 여쭤봐도 뭐로 하실까? 네. 저 알았다니까요. 진짜 알았다니까. 방금 전 알았다고 화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시작을 해볼게요. 네, 말띠이신가요? 네, 말. 네. 네,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근데 둘 다 기운이 이제 용이랑 말 둘 다 기운이 강하지만 이 오행적으로는 상생 관계라서 부드러운 흐름을 타게 된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막힘없이 꾸준하게 진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2024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말띠의 원기왕성함이 둔화되지 않도록 좀 전반적으로 안전지향적인 흐름을 유지하다가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단칼을 뽑아댄다면 올해를 더 좋은 운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네요.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인생을 사는 그 좌우명이 네. 모든 것은 모든 거에 대한 최고의 으뜸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시류를 잘 타야 때. 된다? 그 때를 잘 아는 거. 그게 사주팔자고 연결이 돼. 그렇죠. 네가 언제 태어났느냐. 뭐 이 지구별에 태어난 그 시점에서부터 이 지구하고 결합해서 살거든. 그러면 너는 어느 때에 태어나서 어느 때에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거, 또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가는 거. 그게 때를 잘못 만나면 길이 흐트러져요. 그렇죠. 이게 그럼 때를 평소에도 그러면 사주나 이런 걸 가끔 보시나요? 사주는 안 보는데 사주는 안 보시죠. 제가 저를 보죠. 그러시구나.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근데 그거 알기가 힘들지 않나? 그걸 그냥 알려고 노력해야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은 좀 판단을 하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실 때.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하고 이 세상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옛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좌우명이 뭐였냐면 가장 최첨단을 가든지 아니면 최고 낙후된 곳을 가라. 근데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첨단을 가기에는 머리가 안 좋다고요.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데. 네. 그냥 제일 낙후된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장 험지만 찾아다니는 그런 팔자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해남 땅으로 가장 낙후된 곳을 가잖아요. 거기 뭐 하셨지? 참달에? 키위 살리고. 키위.
그 낙후되는 곳을 가지. 또 이 전주에 지금 전주에 전라북도 10년 이상 여기 있는데 가장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여기는 험지도 아니고 어려운 사지지 사지. 어려운 곳이고 사지 그냥 그대로 또 가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가 좋은 게 나오면 그게 몇 배 승수 효과가 나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우리 정은천님이 한번 말씀 시작하시면 네. 끊기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막 치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그거 뭐죠? 이렇게 토네이도 이렇게 빨리 들은 것처럼 제 속으로 네. 있었어요. 그래. 자 그럼 선수석 본성에 한번 가시죠. 네, 자꾸 저한테 치네요. 빨리빨리 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주 속 본성을 알아보니까 사람에게는 오행이 있잖아요. 정은천님은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며 중천에서 만물을 비치는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불이신데요. 강한 추진력으로 항상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네. 태양이셔서 모든 것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요. 호용력과 융화력이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태양이세요. 이제까지 오신 분들 중에 태양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지금 딱 네. 맞네. 이렇게 딱 맞아. 딱 맞으세요? 어. 더 해볼까요? 딱 맞으시면? 네. 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타인에게 관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넓은 아량으로 많은 것을 베풀기 때문에 주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도 정은천님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지인 전라북도에서 네. 우리 님께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건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봐요. 이건 전적으로 100% 그래서 주위에 정은천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게 또 성향인 것 같아. 네. 왜 성향이냐면 저는 누구를 막 비판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매달리고 뭐 남이 잘 나간다고 하면 비판 막 질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일만 하면 되잖아. 그런 것도 안 좋아하시죠. 그거는 네가 할 일이고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일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이 없어. 내일 한다고 죽으라고 하니까 남의 할 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뭐 그것도 내가 할 일이죠. 맞아요. 내가 할 일을 쭉 하면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 정은천님은 가끔 이제 기사 쓰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싸움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랑 누가 이랬대는데 네.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버려둬. 난 내일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이 항상 그래서 기사 인터뷰 쓰기가 상당히 앵내해서 제가 그거라도 그냥 넣는 거거든요. 가끔. 그러한 그런 특성이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병인일주라는 그런 일주를 갖고 계세요. 그 사주에서 일로만 보는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또 가장 큰 게 싸움을 싫어하십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럼 네. 똑같아. 아 그러네. 그래서 똑같다. 지금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보고 약간 소름이 조금 돋았던 게 제가 그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성향대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이걸 할 때마다 너한테 깜짝깜짝. 저한테요? 오늘 검은 옷 입고 오라고 해서 더 다른 분들이 MC라고 써주세요. 피디님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 친구가 네? 계속 하는데 굉장히 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요? 야, 네. 굉장히 맞아요. 네. 그럼 그러세요? 그럼 받고 조금만 싶으면 더. 따로 사주들 줄어요. 네, 그 병인일주가 그 병인이 태양 아래 호랑이 혹은 태양 아래 나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풀이로 되는데요. 둘 다 해를 이렇게 쫙 받고 있는 구김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고요. 그리고 꼬임도 없고 밝고 명랑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 흔들리지도 않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다시 풀 충전이 된다는 굉장히 특징이 긍정적인 있다고 하네요. 생각을 그러세요?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거네. 그럼 네. 이게 뭐 그냥 하도 여기에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노래도까지 만들었어. 저번에 뭐였죠? 저희 들었어요. 된다. 시작. 된다. 꼭 된다. 네. 예?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네. 초긍정에 막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면 이 네. 노래를 해서 재충전을 하게 돼요. 그거 처음 만드실 때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건 상대방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거. 의식한다는 거고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의 네. 에너지를 확 채우는 그리고 거니까. 내가 상대방의 나쁜 일이 아니잖아. 그 처음에는 꽃기호 하셨죠. 내가 꼭 끼우도 했지. 그 꽃기호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약간 멘탈이 나갔죠.
하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여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요. 이 정- 어둠을 정적. 깨는 게 꽃기호 아니에요. 새벽닭이잖아. 새벽닭. 네. 그래서 이 어둠을 깨고 새벽이 오잖아. 그게 차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꽃기호. 아무리 그 차관했더라도 네. 그 사람들 앞에서 또 기자들 앞에서 꼭 끼오를 한다는 게 우리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안 웃으셨어요? 웃을 수도 없지. 되게 진지한데. 박수라도 치면서 웃으시면서 그게 이제 해주실 것 밤에 같은데.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 하도 안 되는 거야. 뭐 아무리 제가 노력으로 하도 안 돼. 벽이 두껍게 칠흑 같은 어둠. 그래서 그냥 야 이게 새벽을 알리는 게 꽃기호구나.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저 오디오가 터지는데 네? 한번 해보시죠. 다들 빼고 계십니다. 네. 그냥 간단히 할게요. 네. 꽃기호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전북을 깨우기 위해서 정은천이가 왔습니다. 아주 희한한 건데 우리 그 수행비서는 왜 고기를 숙이고 있지? 박수 안 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자주 들으셔서 아침 새벽 라디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초긍정이시고. 아니, 그 새벽에 이거 딱 해주시면서 오늘 게스트 정치 이야기 하시면서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밤중에 해야 효과가 더 커요. 오히려. 아니 전혀 예측지 않는 꽃기호가 밤에 나타났으니까. 똑같이 새벽에 뭐 또 새벽에 오는 그래. 꽃기호니까. 저기 뭐 잘못 편집하면 밑에 저 지금 점점점 들어가죠. 저 지금 표정 관리 안 되나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된다 네. 그게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북에 와서 이 어둠을 깨고 새벽을 만든다고 했는데 3년, 4년, 5년을 가도 안 돼요. 단연 저 같은 사람도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정은천 너도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너를 돕겠냐? 너라도 된다고 해야 할 거 아니냐? 된다 하니까 쭉 올라가니까 꼭 된다까지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노래가 돼버려. 그 노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좀 재밌다고. 네,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굉장히 파장이 일어나고 있지. 파장이 네. 있죠. 왜 멀리 보세요? 아니, 뭔 산을 그러니까 보시네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구호나 이런 어떤 율동을 그래도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54년, 예. 55년 예. 이분이 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려놨다는 거거든. 본인을 내려놓고 어떤 애절함과 정말 어떤 절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처음에는 모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마주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 박수 쳐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행사장을 가도 정은천이 된다 꼭 된다를 하면 사람들이 같이 하잖아요. 아, 그럼. 네. 아주. 이제는 같이 하니까 보기 좋아요. 그 어떤 확산의 능력 굉장히 멋지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음은 MBTI. 저희가 MBTI도 해봤는데 MBTI 이번에 ENFJ예요. 그래서 언변 능숙형이라고 불리거든요. ENFJ가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이고 되게 협조적인 사람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되게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돕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조화로운 인간관계.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경쟁 이렇게 하시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요새 아주 정치는 그냥 양극화돼 있잖아요. 남 패야 내가 올라가는 것 네네. 같고 하잖아요. 근데 잘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정은천이라는 사람을 저희 반대쪽에 있는 당이나 반대쪽의 정치인들이 저한테 거부감이 없어요. 왜? 패지 않으니까. 존중해 주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잘 해보고 잘못하는 것도 네가 편한 거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할 일, 내가 잘한 일을 설명하고 또 네가 원하는 일 있다면 내가 기꺼이 도울 수 있다면 또 내 할 일이니까 또 내가 도울 수 없고 그렇게 여기 와서 10년 하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좀 바본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사람, 네. 그렇게 나를 비판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없어요. 칭찬을 많이 들으시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죠. 이 험지, 이 불모지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ENFJ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상황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성향을 수용하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진가를 발견하면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때로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동의 비슷하시네요. 선이라는 게 굉장히 네. 또 와닿는 게 있어요. 네, 그 쌍발통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제 제시를 하셨고 그 굉장히 또 역할을 해왔던 걸로 저희는 이제 평가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모든 이 사물의 그 모든 그 이치가 꼭 양립을 해요. 균형. 이게 그러니까 균형을 딱 잡아서 예를 들어 수레가 가더라도 양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방향을 잡고 가거든요. 그런데 바퀴가 쌍발통을 왜 주장했냐면 발통 한 개만 있으면 이 수레가 돌 수밖에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균형이 맞다. 그게 제 또 신념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나온 게 한마디로 쌍발통.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많아요. 창의적인 게. 네, 창의적인. 근데 꽃기호도 그렇고 된다 콕된다도 그렇고 그 쌍발통문도 그렇고 네. 그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쌍발통도 근데 한쪽이 또 받아줘야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 받기보다는 일단 발통을 만들어야죠. 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아니, 하신 건가요? 쌍발통이 이제 정치로 보면 여야가 네. 함께 이게 상생을 해야 무슨 결과가 나와요. 법을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근데 발통 하나가 없으면 한 발짝 두 발짝 나가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네. 이 우리 전북의 현실이 이 발통 하나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야, 내가 발통 하나를 끼워서 쌍발통으로 가자. 아, 그런 의미죠. 그런 뜻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이어서. 잘 안 받으시나요? 거의 안 받아요. 네. 상대방이 나를 자극을 주는 건데 자극을 줘서 기분이 이제 언짢거나 나쁘거나 하잖아요. 어? 네. 그런데 상대방이 자극을 주는 거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니는 너가 개새끼라고 하면 네가 개새끼 말한 입이 개새끼지 내가 개새끼냐. 나는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사네 반사. 아니면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왜 내가 개새끼 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거든. 서로 스트레스가 그냥 폭발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X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열받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욕하다가도 지풀에 죽어요. 말을 안 해 나중에. 그럼 나중에 그 이튿날 가면 지가 미안해. 그럴 거 아니에요. 미안해 안 하면 그 이튿날 가서 형님 어떻게 그렇게 개새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거를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아닌가? 그걸 몰라 이 새끼. 그래가지고 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없어. 경우는 왜냐하면 그 개새끼라고 말하는 거는 감정에 의해서 한 거거든. 그 이튿날은 그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는 좀 감정이 과격해졌다 이렇게 나가겠네요. 감정은 네. 과격했다. 네, 그러지 않으실 것 그렇게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어. 네. 나는 감정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셨다? 네가 그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네. 이제 스트레스는 뭐 안 받으시니까. 네,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니까 뭐 좋습니다. 해소법을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다, 그렇죠? 네, 스트레스 해소법은 하시는 대로 네, 본인을 사랑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주팔자와 MBTI를 통해서 우리 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성향 이야기를 네. 했다면 조금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장관 시절에 광우병파도 있었죠. 근데 지금 광우병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걸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전 국민적으로 어떤 그 정권이 접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이도 느껴졌을 만큼 모두가 광분하고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갔던 여러 헤게모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국민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감성적인 게 더 이성적인 것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이 감성적으로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두드리면 그때는 뭐냐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 광우병이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게 옳고 그름은 어디 어떻게 보자면은 이성적인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거든. 이게 마음을 좋다 때리는 나쁘다 이거지. 예. 그냥 이렇게 호불호야 그냥.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 것도 기분 나쁘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구멍 숭숭 뚫리는 광우병하고 겹쳐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어요? 장관으로서? 엄청 힘들었죠. 네. 뭐 그냥 비서실에 직원들이 그날 데이트 날 아침에 가보면 눈에 퉁퉁 부어요. 울어가지고. 얼마나 댓글로 당하고 전화로 당하고 데모대에 와서 하고 막 완전히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민들을 다 쉽게 가자면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현장 취재를 가보면 대다수 또 언론들이 이제 그런 것들 국민 어떤 감정과 감성에 부하 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도 촛불을 들고 뭐 광우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놀아요 거기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거를 이용해 먹는 그냥 이용하는. 운동가들, 네. 그런 정치인들. 이제 그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정치나 운동가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을 해. 정치적으로 또 운동적으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광우병 대책위가 1,600개 사회단체가 모여요. 2008년도에 그때쯤에요. 1,670개 단체 제가 알기로. 그냥 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래서 결국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는 날 품절. 아니, 싸니까 지금- 사람들 다 사 먹은 그 거잖아요. 뒤에 그런 거고. 네, 그 그다음- 뒤에 그러니까 그 이제. 뒤에 그런 거고. 그때는 이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은 그 영향으로 속값이 막 떨어져. 안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450만 한 마리에 450만 원 정도 아, 또. 원가가 들어가는데 네네. 가격은 400만 원 떨어져요. 맞아요. 그랬던. 그러니까 축산 농가가 이제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고 하니까 자살을 3명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내가 농식품 장관이니까 네.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사람들. 근데 거기에 또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서울시청 앞에 장례식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폭발이 그냥 더 크게 일어났지. 어? 그래도 그거를 이제 여의도로 분리하는데 그래도 제가 농업에 이제 장관까지 할 때 농민 출신이라 그분들이 그 신뢰를 좀 가졌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거기는 않겠다 해서 여의도로 분리를 한 것이 다행한 일이었지. 정말 다행이죠. 그래도 네. 이제 6월 10일 날은 막 수십만 명이 모여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몸을 던지죠.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막.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봉변도 당하고 또 거기 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제지당해서 못하고 그냥 봉변만 당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그 하수상한 시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때 그 광우병 파동의 어떤 사회 운동, 시민 운동이 지금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옳고 그름을 리더들이 따진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교훈이 돼서 그 다음에 없어져야죠. 근데 그 다음에 세월호가 되든 이태원 참사가 되든 간에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맞아요.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도 가장 중립적으로 그럼요. 중요하지만 그럼요. 예.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도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공직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자 뭐랄까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어떤 그런 신뢰를 받는 문화가 신뢰를 받는 그러한 에너지가 많으면 올라갈수록 그런 등등이 발을 못 붙이죠. 근데 똑같이 부정하고 불공정한데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확 불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감정에 이성적으로 호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 이 나쁜데 거기에다가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해주면 더 기분 더 나빠지니까 감성적으로 뭔가 올라가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때 제가 가서 시청학 광장에 갔을 때 한편으로는 사과로 갔거든요. 왜 사과로? 감정적 어쨌든 소환. 이렇게 국민의 모든 분들이 화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나 국민의 그러한 생명에 전혀 지장 없도록 제가 목숨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어? 좀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갔거든. 네네. 근데 그 기회를 놓쳤.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용해 못 해먹고 못하니까 못하게 하죠. 내려앉으면. 어? 그러니까 참. 그런데 저기 이 부분은 좀 약간 별인데 그 후쿠시마 원전수 있잖아요. 그거 드신다고 하신 분들 좀 드셨으면 좋겠어. 그거 물 드시고 하셨는데 제가 뭐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후쿠시마 오염도 똑같죠. 네. 여기 광우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 그거는 예민한 거라 예. 스킵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아, 네. 자 그럼 일단 이 전라북도가 왜 보수를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외면을 할까요? 처음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소외를 받았죠. 산업화 과정에서 창조적이고 만들어내가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버렸어요. 그때 나눴으면 좋은데 그러면 영남 중심의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입지적인 역사적으로 네. 얘기해 보면 빨리 압축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을 연하는 네. 그 경북축이 결국은 그 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농업 지역을 그 공장지대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업화에 집중이 골로 됐고 거기에 이제 보수가 그냥 잘 보수가 거기를 짊어졌고 이쪽은 이제 김대중 또 피해 뭐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근데 지금 봤을 때 민주당도 보수예요. 민주당도 보수야.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보라를 그거를 딱 갈라놓고 안 되겠네요. 그럼. 아니 갈라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진보라고 하는 게 이름이 좋아갖고 좌파까지 진보가 되어버렸거든. 아, 진보 좌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진보는 혁신하고 보수는 지키고 혁신하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서 진보다 보수다를 이렇게 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좀 더 세밀하게 나눠야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은 예민한 질문인데 최근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여러 명이 끌려나갔어요. 그 경호처의 행동들은 그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좀 예민하다, 그러니까 과잉되었다? 그게 선택의 문제인데 경호 원칙에는 맞는 일일 수 있어요. 네. 절대 제가 이제 그때 광우병 때 제가 나가는데 대통령이 나가겠대. 대통령 나가지 마십시오. 0.1%의 유해만 있어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경호 원칙이에요. 네. 이게 1%, 0.1%만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과감하게 막아야 되는 게 경호 원칙인데 국민들은 눈높이면 이틀 맞고 하는 건 안 좋죠. 기분 나쁘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이를테면 경호 원칙에도 맞으면서 국민 눈높이에도 좀 맞게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었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지만. 꼭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OX로 그냥 OX 따진다면 경호 원칙에서 그랬다. 근데 또 국민 높이 원칙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래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조화를 이루는 게 그만큼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 제롭지 못했다. 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 되게 80년대 그 군사정권 그때가 예전에 되게 전두환 시절에 끌려가는 모습을 저는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예전에도 저랬는데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 프레임에 딱 맞아버려요. 네, 네. 검찰 독재하면 검찰 독재에 맞는 일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옛날 전두환 독재하고 뭐 다르냐 네. 이러거든요. 그렇게 딱 그러니까 이런 떠올리더라고요. 빌미를 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없죠. 약간 그게. 허점을 지혜롭지 왜 못하다. 안 보여야 그렇게 될 것 빌미를 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내 기분이 화가 나면 그런 걸 정부에서 화가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해를 해요. 맞아요. 근데 똑같이 또 가면 화나는 거야, 그냥. 우리 처음에는 국민들이 그냥 네. 그럴 수 있잖아 했다가도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람은 사람을 안 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오늘만 하고 끝낼 거예요? 누구요, 저요? 제가 왜요? 네, 오래 그럴 할 수 거예요.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일단 뭐 징크스 컴플렉스는 없으실 것 같고 후회하는 일 혹시 있으세요? 너무 힘들 때 왜 네가 네 팔자라고 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리그렇지 이거 5년도 아니고 10년 안 해도 제가 무슨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장관까지 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더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러면 더 내가 예를 들어 내 명예를 위해서 한다고 더 좋은 건 서울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왜 전주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냐 하는 회한이 좀 있어요. 네. 그럼 네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냐? 본인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네. 어떻게 왜 네가 짊어져야 하냐? 근데 또 안 짊어지면 더 내가 안 좋아. 속상할 것 같아. 예, 안 좋아. 응? 네가 이제 네 팔자에 그 일이 있으면 그냥 가자. 힘들지라도. 가장 이제 특이한 거는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이제 총선에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당이 우리 님께서는 함께 그냥 가만히 정중동하고 계셨는데 당이 새누리당, 바른정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다시 국민의당으로 네. 6번째 당명이 네. 바뀝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뭐 특별하게 바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노선을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노선으로 갔다면 바꿨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당이 쪼개지고 분리되고 하는 거였지 제가 분리해서 나가거나 뭐 제가 쪼개지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다만 제 원칙대로 그러한 지켜야 하는 원칙 하나로 쭉 그냥 달려간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가든 바른미래당에 가든 새로운 보수당 미래통합당에 갔든 미래한국당에 갔든 그러니까 우리 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어요. 당 이름만 네. 바뀌었지. 그러니까 당명이 그렇게 바뀌는 거 네. 조금 오바 아닌가요? 저 예, 민주당, 오바. 공화당,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바라기보다도 아직 달라진 우리 게 당에 우리 정치 민주화가 됐다 하지만은 사실상 선진 민주화 되기까지 좀 멀었죠. 아직은 후진적인 그런 상태이니까 1년도 안 된 당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참 우리 저기 말이 안 님 돼요. 말씀 들으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엄청 지랄하겠는데 왜요? 국민들의 수준을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하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민주당 또 뭐예요? 공화당. 공화당 뭐 양당 100년 200년은 똑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당이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근본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본이야. 우리 보수의 근본이 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이 몇 개 바뀌었어요. 새천년 평화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막 이렇게 색깔만 안 바꿨어. 네. 네? 색깔만 하면 그대로 가는데 그때 따라서 막 바뀌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수준이 아직은 네, 좀 더 선진화가 안 보자. 됐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가볍게 밸런스 네. 게임. 네.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를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시다면. 국민의힘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인가요? 그래도 꽃길을 걸으실 거예요, 아니면 자갈길을 걸으실 거예요? 그 얘기가 맞죠? 제 팔자의 자갈길이니까 팔자가 바뀐다면 꽃길도 아. 가겠습니다. 마음 그렇지만 내 팔자에 따라 가겠다. 네. 네. 내 팔자에 자, 그럼 두 번째는 장하나운서가.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요. 전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새만금 개발 속도. 두 번째, 국힘 의원이 절반 정도 되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두 번째, 국힘 의원이 절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발통을 아니 위해서. 절반은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네. 국힘이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래야 새만금 발전이고 또 전북 발전이고 특별자치도 발전도 그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지 없으면 진짜 외발통 예? 외날개로 날아가는 형국이죠.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이제 내각에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니면 지금 행안부 장관인가요? 행안부죠. 행안부 장관. 다시 한다 해도 제가 6개월 만에 농식품 장관을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고 전문가로 저를 발탁했거든. 어? 그런데 광우병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다시 농식품 장관이 돼서 제가 더불어 얘기하면 500년의 농림부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제가 장관 되면서 식품을 결합했대요. 이게 우리 농업 50조에서 식품 100조를 결합해서 농식품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업은 이제 생산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 해서 식품부를 만들었고 또 소금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꿔서 한식 세계화를 그래 선포하고 맞아. 소금은 광물로 네, 맞아요. 그렇게 또 배웠었어.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축산농가 살려내고 또 농업을 식품으로 가해서 식품산업단지를 익산에 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때 제가 장관 때 다 한 거거든요. 다 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아니 장관 장관 때 제- 있었던 응, 일이죠. 장관 때 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니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셨죠. 장관으로 들어간 거야.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아, 왜냐하면 이제 한 25년을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초대 장관을 내가 원한 거예요. 딱 했는데 그 후속타를 해서 융성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거야. 그렇다면 다시 내각 들어가신다면 네. 유종의 미를 농림축산? 한번 유종의 농업을 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으로 어쨌든 우리 먹거리는 100년, 1000년 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그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힘들지만 네. 그 부분을 또 하고 싶다. 좋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네. 한 15초 정도 네. 우리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지금 아직은 신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음력설도 지났고 해서 말씀하시고 예, 꼭 꿈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된다, 된다, 꼭 된다. 제가 그렇게 될 상입니까?